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단 한 톨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특히 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한 천재 피아니스트에게 그 순간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기적 같은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물 끓는 소리, 가족이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음악의 선율까지. 이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면 당신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그 소리들이 당신의 삶이자 꿈이었던 사람이라면 그 상실은 곧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19살의 천재 피아니스트 오렐리 디부아입니다. 그녀는 16살에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프랑스의 새로운 희망이라 불리며 클래식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능으로 주목받았죠. 아버지는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 어머니는 음악학교 교사. 말 그대로 그녀의 삶은 소리로 시작해 소리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습하던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바다 속처럼 울려 퍼지는 왜곡된 소리. 그리고 며칠 만에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쪽 귀도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죠. 이건 치료가 어려운 난청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녀의 인생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단 하나 남은 희망을 찾아 지구 반대편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음악이 사라진 인생에서 소리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그 여정의 끝에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진짜 삶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울림이라도 남는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가슴을 두드릴 실화 기반 감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렐리 디부아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마티유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였고 어머니 카밀은 음악학교에서 이론을 가르치셨죠. 우리 가족의 하루는 늘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쇼팽의 녹턴으로 하루를 열었고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으로 향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했죠. 밤에는 리사이트를 준비하거나 청음을 훈련했습니다. 16살의 어느 여름 저는 파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앞두고 있었고 이미 몇 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프랑스 클래식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연습실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던 그 순간 왼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닷속에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웅웅거림이었고 점차 고음 역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오렐리 괜찮니?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죠. 일주일 후 왼쪽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아노의 고음이 사라졌고 음들이 불분명해지자 제 연주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급히 파리의 최고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렐리의 상태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치료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나 고압 산소 요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나는 누구지?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부작용으로 온몸을 떨리게 했고 고압 산소 치료는 불안감을 더 키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2달 후 오른쪽 귀에서도 소리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도했지만 이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꿈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악원 교수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오렐리,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야.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먼저야.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제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연습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을 때 그 아름다운 선율이 저에게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심지어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잠시 침묵.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오렐리, 내가 뭔가를 찾았어.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게 보여주었어요. 한 한국의 드라마 OST 작곡가가 SNS에 남긴 글이었죠. 그도 나처럼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을 겪었지만 한국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대. 한국에 가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도 소용없었는데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네, 가보죠. 마지막이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정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저를 2번째 인생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기내에서 책을 펼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한국어를 익히며 저는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소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 제 귀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갑자기 귀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고 그 다음은 정적. 정말 아무것도 단 하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그 입술만이 보일 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 이제 끝났구나 하는 체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한국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빠른 대응으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서울의 한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입원 후 영어 통역이 가능한 의료진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 낯선 병원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 김준호 교수님. 그는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고 태블릿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렐리,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의 소리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할 겁니다. 검사 결과 저는 자가면역성 특발성 난청이라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청력 손실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2년간 이 증상에 대해 새로운 통합 치료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치료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요법,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한국 전통 한방요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약 70%. 하지만 저처럼 젊고 건강한 환자일수록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설명.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쁘거나 슬퍼서가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주입은 처음엔 극심한 통증을 동반했고 나노 약물 치료는 몸을 떨리게 만들었지만 간호사들은 매일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렐리, 당신은 정말 용감한 소녀예요.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치료 2주차. 그날 아침 하얀 병원 천장만을 바라보며 눈을 뜬 저는 갑자기 희미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인가 싶었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그 소리. 교수님, 들려요. 새소리가 들려요. 김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래요. 오른쪽 청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했군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병원 침대 위에서 작은 음악을 떠올렸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예전처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선율이 머릿속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3주 차가 되자 저는 음악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하나의 한 음씩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진짜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들려요, 피아노 소리가. 정말 들려요.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소리는 제게 지금까지의 어떤 음악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른쪽 귀는 60% 이상 회복되었고 왼쪽 귀도 서서히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두 귀 모두 90% 이상 회복도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악장을 다시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복 중 김 교수님의 권유로 저는 서울 근교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새벽 종소리, 중림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스님의 목탁소리. 그 모든 자연의 소리는 제 귀에 가장 완벽한 치료제였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요. 그 말은 지금도 제 음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치료 3개월 차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저는 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곡은 드뷔시의 달빛. 예전과는 다르게 완벽하지 않은 조금은 다르게 들리는 화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가장 찬란한 선언이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김 교수님은 우리 가족을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오렐리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청력의 95% 이상 회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기적이 진짜구나. 그 후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했고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한국의 음악치료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낯설기만 하던 한국어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자취방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이젠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시장 안에서 튀김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까지 그 모든 일상의 소리가 제게는 음악처럼 들립니다. 저는 매주 자원봉사로 청각장애를 가진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특별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회복의 여정, 그 아픔과 희망, 그 모든 것을 나누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음악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김 교수님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 치료학 그리고 첨단 의학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프로젝트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4개월 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 첫 솔로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띠유 엑스아이미 센즈 두 번째 감각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제가 소리를 잃고 다시 되찾기까지의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날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고 첫 줄에는 김 교수님, 간호사 박소연 씨,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템플스테이의 주디스 님도 오셨어요. 그들은 모두 저의 두 번째 인생을 함께 만들어준 분들이었죠. 연주가 끝나고 커다란 박수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장면 전환 한강공원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 귀국을 앞두던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정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대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청력을 잃어가는 음악가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확신하니? 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청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삶을 다시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나의 집이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두 번째 인생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창문을 열고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전거가 지나가는 소리, 떨어지는 빗방울의 리듬. 그 모든 것이 저에겐 한 곡의 교향곡 같습니다. 음악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이 나라는 저에게 희망이라는 악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소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소리를 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듣기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렐리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를 잃고 꿈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한 소녀가 한국에서 다시 소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자신만의 희망을 떠올리고 계시겠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당신의 오늘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었다면 그것만으로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상이 잠시 잊고 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찾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두 번째 소리, 두 번째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